네, 2020년 10월 15일 하디슈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한국 시간 24시 넘어서였죠. 갑작스럽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내용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대선 전 민주당과 부양책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발언. 자, 무누신 재무장관은 부양책 규모와 정책 세부 내용이 이견이 마음이 남아있으며 펠로시 의장은 항공사 지원, 단독 부양 법안 타결 의향이 없는 상태로 바뀜. 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딱 의사가 나오죠. 뭐 협상에 대해서 대선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코스, 난항,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일 미증시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아직까지도 하락 요소를 뿜어내고 있죠. 저항대 자체를 체크를 하겠지만은 반등 시 매도에 대한 전략 자체가 오늘은 좀 구사가 될 거예요. 문제 자체는 전전일 있었던 트럼프 뉴스였죠. 저희 하디슈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1.8조 달러에 대한 증액 소식을 밝히면서 미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끌다가 오늘 사실상 이제 내용 자체가 번복이 된 거예요. 내용 자체가. 지금 코스 자체는 대선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최소한 전전이 상승분에 대한 회복 국면은 그냥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중심의 5천억 달러 규모의 제한적 코로나19 부양책 표결을 붙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백악관과 공화당의 이견을 시사. 지금 거의 이제 합의점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은 일부 부분에 진전이 있으나 백악관이 국가적 코로나19 검사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밝힘.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장관은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나 대선 전 기대감은 축소됨.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 부양책이에요. 부양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가 증시에 대해서 당일 증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초점을. 뭐 지표고 뭐고 간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증시의 상황은. 지표가 발표가 됐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팬데믹 발생한 이후부터는 증시에 대한 부분은 부양책에다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는 상황 내에서 아직까지 뭐 어닝 이제 기업 실적 발표라든가 지표에 신경을 쓰시면은 증시에 농락을 당해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증시 자체가 전전일 관련해 갖고 자, 나스닥부터 볼게요. 자,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60분 봉으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자체가 전일 이제 그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일구어냈는데 지금 하방에 대한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반등시 매도 전략이에요.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전일 하락분 자체가 더 일으킬 수 있는 건 전전일 상승분에 대한 회복 구간을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황 자체가 뒤집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갖고 이제 저항대 자체가 완전히 매물대가 완전히 부러지냐 이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당일성 차트로만 좀 판단하도록 할게요. 전전일 상승분에 대한 회복 국면, 그죠? 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일단 시황적으로 맞추도록 할게요. 매수 포커스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예. 전일 24시 넘어서 긴급적인 뉴스가 떴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파업했다는 내용이 많아요. 파업이다. 야, 우리 이제 부양책이고 나발이고 안에 합의점 돌출 안 돼, 이거. 대선 전까지 힘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하시겠지만은 합의를 좀 이끌어낼 가능성은 굉장히 적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합의점을 조금이라도 돌출하는 현상 자체만 펼쳐진다면 미증시는 다시 한번 올라가겠지만 번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번복이. 민주당에서 이제 협상에 대해서 좀 딜레이를 하겠죠.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오늘 저항대 위치값은 12,000포인트가 최상단으로 열릴 가능성은 높지만은 12,000포인트까지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19,050포인트, 50포인트, 50포인트대 저항 자리가 오히려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번복이 많고 어려운 코스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채 매입을 한다는 일전 뉴스와 같은 내용이겠지만은 대선 전에 이런 코스를 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때 회사채 BMCCF 발동했을 때죠. 고점은 단기 고점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 눌린 값이 있다면은 11,040포인트, 11,050포인트까지 11,500포인트까지는 눌림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상대성으로 랠리는 지속하겠지만은 최하 저점 자리는 여기까지 눌릴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이렇게 평가만 드리도록 할게요. 대선 전이라 계속적으로 바뀌는 시황 자체가 연출될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체크하시면서 이에 따른 대응 자체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어,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또 다른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카페 관련해 갖고 지표라든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만한 해외 선물을 하면서 도움 드릴 만한 계속적인 내용을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비좀 많이 사랑 바라면서 자 데일리 차트, 해외 선물 차트 분석 내용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 CNBC 관련해서 속보 계속적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